안녕하세요. 큐레이터 이대영입니다. 문화 다양성 주간,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특히 문화의 다양성이라는 것은 너무 특정 그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정말 그 365일 24시간 우리 머릿속에 침투해서 세상을 관찰하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세상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실천 에너지로서 작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 한국을 벗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다양성이 큰 그 화두가 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개인적인 그런 취향들을 다 연결하고 반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것들을 어떻게 국경과 시간을 초월해서 초연결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문화 다양성 측면에서 만족스러울 수준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고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런 사회를 그려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만드는 초연결 사회가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을 초월해서는 사람들을 연결시켰지만 정작 나와 엄마의 대화가 단절돼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수평적인 그런 경계를 허물었지만 수직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다양성을 이야기할 때는 얼마나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까에 대한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머릿속에 서울에 100명의 폐범원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100명이 다 달라요. 다른 생각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울이 아니고 한국에 100명을 찾아가지고선 폐범을 하면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이 더 많을 거예요. 세계로 점은 더 많을 거예요. 인류는 각각의 개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그래서 더 가치 있다. 그래서 이 다름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화 자체가 굉장히 포용적이어야 된다. 실제 세상을 바꿔가는 실천 에너지로서 다양성과 포용력을 만들어가는 예술가들은 그것들을 예술의 영역으로 개척해 나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그 나이테라는 게 중심이 있겠죠. 생각의 사이즈, 인식의 사이즈,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지평이라는 것이 다 달라요. 그 사이즈가 다른데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것을 계속 넓혀나가야 돼요. 결국은 센터가 아닌 나이테의 최경계선에 서서 세상을 관찰하는 그런 시도와 용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원 안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원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있으면은 그건 같은 생각, 동질성, 심지어 획일성으로다가 내 생각을 좁힐 수 있고, 센터에 서서 세상을 관찰하면 다양성의 본질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나이테의 안쪽은 똑같겠죠? 나이테 바깥은 온갖 잡초도 있을 거고, 새들 다닐 거고, 바람도 불 거고, 정말 다양한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에 서서 세상을 관찰해야 될까? 나이테의 경계, 생각의 경계에 서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신대륙 발견할 때 결국은 그 세계 원전 갈 때 경계선까지 갔을 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항상 자칫 제자리 걸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은 정말 혁신하기 위한 예술가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방식이에요. 패트리시아 무어라는 디자이너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제 그녀가 그 79년도에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당시에 79년도만 하더라도 이런 거죠. 디자인을 한다면은 보통 2030 세대, 3040 세대에 돈 많고 잘 쓸 수 있는 백인 남성 중심의 어떤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연구했었는데, 무어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마이너리티를 위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위한 디자인을 해봐야 될 텐데 3년 동안 116개의 도시를 돌아요. 3년 동안. 어떻게 하고? 그 당시에 26살이었는데 80세 노파로 분장을 해가지고선 다리에다가는 잘 걷지 못하게끔 다리를 갖다 불편하게 일부러 만들고, 지팡이를 들고 세 발로다가 걷는 거죠. 그리고 안경은 잘 안 보이게끔 할머니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그래서 만든 그런 디자인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2030, 3040 세대만 있는 게 아닌데 세상의 질서가 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돼 있었던 거를 바꿨단 말이에요. 자, 어떤 거 한 거죠? 그녀의 어떤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문제였었어요. 어디까지 갔다?
그 주류의 센터에서 본 게 아니고 주류가 관심 갖지 않는 경계선까지 가서 봤더니만 보이더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종을 떠나서, 국가를 떠나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마이너리티 리그가 뭐죠? 나이 든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다가 나이 든다는 거예요. 관심 받게 될 수 있어요. 주류만, 사이즈만 중요시하는 그런 제도권에서는 그럼 그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패트리시 무어가 지금 만든 이런 그 관점의 변화, 세상을 관찰한 지점을 바꿨더니만 다양한 게 보이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점까지 가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공감하는 사회의 핵심인데 2017년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예술 감독을 맡아서 기획을 했는데 그때 그 카운터 밸런스, 기울어진 세상을 다시 이제 밸런스를 되맞춰 준다. 그리고 그 부제로다가 스톤 앤 마운틴, 돌과 산의 어떤 메타포를 끌고 왔는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성은 기본적으로다가 어떤 제도적인 서포팅이 필요하냐면은 균등한 기회, 힘에 있어 균등한 기회가 보장이 돼야지만 그 다양성의 실질적인 실천 에너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그게 지켜지고 있을까? 대다수의 어떤 그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라는 이름으로다가 우린 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데 내가 다수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자, 돌멩이와 산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돌멩이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그 돌멩이의 본질은 산의 본질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않죠. 그렇지만 산은 움직일 수 없고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우 하고 있고 돌은 하찮은 개인이라 생각하니까 버릴 수 있죠. 근데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이 사이즈로다가 한다는 게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냐면은 이것이 다양성의 가치를 얼마나 훼손시킬 수 있냐면은 돌멩이가 개인이면은 산은 특정 집단의 사회일 수 있어요. 돌멩이가 한국이면은 산은 아시아일 수 있어요. 돌멩이가 아시아면은 산은 세계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것인데 이거는 이제 그 코디츠 작가가 1980년도에 LA에서 굉장히 심한 인종차별을 당합니다. 한국 남자라는 표현이 아니고 에이시안 보이였었죠. 강하지만도 못했던 거예요. 80년대라는 것은. 지금 BTS가 만들어 놓은 위상, 이거에 우리가 이제 신기루에 있지만, 불과 20년, 반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그 차별이라는 것은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여줍니다. 보여주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노란머리 애들한테 야, 뭐 우리 머리 색깔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눈동자도 다르지만 이게 지금 작품이 뭐냐면은 작가가 이제 서구 문화권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매일매일 체해요. 뭘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가장 고귀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쉿박스를 만든 건데 사람들이 실제 거기다 엉덩이를 집어넣고선 변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다 관객 참여형으로 다 가능한데 질문이죠. 야, 우리가 다 다른 것 같지만 먹는 거 똑같고 싸는 거 똑같고 냄새는 거 똑같아. 이거를 90년도에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작품이 갖는 메시지가 강해서 제 10편 다시 소환해서 작품을 보여줬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이완의 그 고유시라는 그 아인슈타인의 이제 고유시, 이제 프로퍼 타임을 매체로 한 건데, 과연 우리가 세상을 재단하는 어떤 기준 잣대가 다양해야 되겠죠? 우리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게 되면 굉장히 불행할 수 있지만 인간의 것이 굉장히 개별적이고 다양한데 우리가 그 다양한 것을 하나의 잣대로만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늘 이제 그 예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다가 그 문화의 다양성을 구현하는 게 예술인데 저는 이제 놀라웠던 게 그 방탄소년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변두리에서 소외될 수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관찰력, 이게 역대 그 예술가들이 앞서 얘기했던 그 나이테에서 센터가 아닌 엣지에 서서 생각의 경계에 서서 센터가 아닌 주류가 아닌 마이너리티의 입장에서 세상을 관찰했을 때 새로운 것이 원이 커지죠. 인식 지평이 커지는 겁니다. 이것을 오랫동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놀랍도록 그 랩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이 개인의 경험 혹은 이제 길거리에서 혹은 학교에서 삶에서 가져온 거지만 이것이 놀랍도록 역사적인 철학적인 예술적인 그런 가치관과 또 연결이 돼요. 더욱더 놀라운 거는 문화라는 것은 이제 수출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함께 생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연대가 필요한 거고요. 방탄소년단이 가수가 아닌 아티스트로서 아티스트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이해를 하게 됐고, 커넥 BTS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는데 미술이 있고 음악이 있는데 협업했을 때 흔히 하는 실수가 뭐냐면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서로가 서로의 이게 서로 중력이 다르죠. 그렇죠? 다른데 미술을 음악에다 바로 입히려고 하고 있고 또 음악이 가지고 있는 것을 미술에 바로 입히려고 하면은 이거는 짜집기밖에 안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는 공통의 화두를 던져서 어떻게 제3의 지역에서 만날 것인가를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키워드를 이제 다양성과 어떻게 보면 이제 경계선에서의 어떤 그런 소중한 가치로 생각을 해서 전시를 만들었는데 작가들이 다 동의했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베를린의 마틴 그로피스바우 미술관은 정말 어렵게 섭외를 했고요. 이제 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 그 다양성의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실천하는 시드니 비엔날레 때 전시 주제도 미래는 이미 와 있다. 그렇지만 그 미래라는 것이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지 않았을 뿐이다라는 이야기, 그 주제로 다 전시를 해요. 그래서 그 라틴 아메리카부터 아프리카부터 동남아시아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작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마틴 그로피스바우 미술관을 베를린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로피스바우 미술관은 19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로피우스 미술관은 베를린 장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요. 내려다 보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뭐죠? 우리가 지난 수세기 동안 인류가 이데올로기라는 하나의 기준 가지고 세상을 재단했었어요. 다양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냉전? 역시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하나의 기준으로 다 재단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네 편? 아니면 내 편? 아군? 아니면 적군? 그래서 만들어진 냉전의 어떤 그 유산이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는 다를 것이라는 희망을 받습니다. 그렇죠? 서울에서는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 한센과 그다음에 강희원 작가한테는 어떤 부탁을 좀 했냐면은 특별 커미션입니다. BTS의 문화현상이 의미가 큰데 그렇다고 이것을 뭐 앨범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술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BTS의 춤, 움직임이 그냥 신체, 그냥 바디 이슈 하나로다가도 충분히 예술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현 작가가 아미들과 최대한 다양한 아미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영국에서 나이도 다양하고 직업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인종적인 것도 다양하게, 문화권도 다양하게 해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어떤 시그니처 춤 동작 이런 것들을 장막 뒤에서 순수한 인간의 움직임, 몸의 움직임으로다가 그것을 환원해서 보여줬어요. 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작품에 대한 게 반응이 좋았고요. 자, 뉴욕으로 가보면은 앤토니 곰리 너무 전설적인 조각가고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그냥 철학입니다. 이분의 작품에 이제 클리어링한 작품이 정말 다양한 그런 링들이 원이 있는데 인식의 원, 생각의 경계선, 이 다양한 경계선들이 18km가 말려가지고 만들어진 경계선을 사람들이 걸어 들어가면서 그것과 다양한 풍경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죠. 커넥트라는 메시지를 글로벌 메시지는 하나에 두고 한 곳에서 거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에너지를 절약해요. 그다음 지역의 특징을 마틴 그루스파우의 어떤 베를린 장벽의 역사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다양성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은 지속 가능한 관점의 변화, 문화 다양성 주간 계속 연장돼야 되겠죠. 네, 그리고 실천 에너지가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의 서브젝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데 이렇게 적용돼서 들어가는 게 중요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게 진짜 우리께 되는 거죠. 이런 거죠. 인터넷 눈에 안 보이고, 전기 눈에 안 보이지만 일상화가 됐기 때문에 당연시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이미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다화만사성이라는 그 아트버스 프로젝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디지털 테크놀로지 4차 산업혁명, 우리가 그린 미래에 있어서 예술의 저자가 예술 학교를 나온 그런 전문가만 저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관객, 시민들, 도민들이 저자가 돼야 돼요. 예술이라는 것이 하나의 예술의 부가가치라는 것이 뭐 옥션하우스나 아니면 아트페어에서 판매되는 그런 물리적인 오브제로서의 그런 콜렉터블한 그런 걸 넘어서 하나의 경험으로서 사람들한테 그 다양성의 가치를 보여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경험으로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의 위치가 패러다임이 프로페셔널에서 아마추어까지, 프로페셔널 아티스트에서 관객으로까지 넘어와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그 변화되는 패러다임의 그런 쉬프트를 다화만사성 프로젝트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그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그 문화 다양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문화 다양성을 실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셔야 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인식에 세상을 이해하는 그 원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누구든지 있는데 그 센터에 있잖아요. 그럼 옆 사람은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엣지로 가고 그 사람도 엣지로 와서 그 경계선에서 손을 잡고 그러면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부가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것은 암기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우리 삶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인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실천 운동 캠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